오늘 저는 병원에선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당뇨 회복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왜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줄어들면 손해보는 구조? 안타깝게도 의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이것 하나만 바꿔도 당뇨약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지금 당뇨 전 단계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해요. 지금이 바로 평생 약 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앞으로 혈당 관리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약도 조절 못하는 시기가 오면 결국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던데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들은 이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아침 식단에 있어요.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정말 가능합니다. 심지어 15년 넘게 약 드시던 분도 지금은 약 없이 지내고 계세요. 오늘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당뇨약 없이 만성 당뇨의 그늘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떨어뜨릴 수 있어요. 평생 먹어야 할 줄 알았던 약 끊을 수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의료계에서 문제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 의사와 제약회사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려고 해요. 당뇨가 한 사람의 삶을, 나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수없이 봐왔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의사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당신의 혈당 회복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계속되는 혈당 상승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마 식습관을 고치고 살을 빼라는 형식적인 가이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자고 하셨겠죠. 여러분은 아직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되니 괜찮겠지 하며 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다음 검사를 하러 가시겠죠. 이렇게 검사를 반복하다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당뇨 진단과 함께 약을 처방받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병원에서 당뇨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소극적이란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예방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일정 수치만 넘으면 당뇨로 진단하고 약을 줄 뿐이죠. 결국 당뇨를 예방하는 건 99% 개인의 손에 맡겨둔 거예요. 문제는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살은 어떻게 뺄 수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평생 먹어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노년기에는 단순히 굶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까지도 얼마든지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보물 음식 3가지와 이를 활용한 황금 아침 식단부터 따라만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식사법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혈당 관리에서 아침 식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밤새 공복으로 보낸 몸은 아침을 맞이해서 활기차게 움직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온몸에 에너지로 쓰일 포도당을 혈액에 꺼내두죠. 아침이 되면 각 음식점마다 재료로 쓸 음식들이 가게 앞에 배달되어 쓰이길 기다리는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엔 길에 있는 음식의 양이 많아지는 상태, 즉 혈당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는 음식이 무엇인지가 혈당 변동에 큰 영향을 줘요. 마치 불판이 예열돼 있어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확 불이 붙을지 은근히 익을지가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흰빵, 떡처럼 빨리 분해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떨어져 피곤해지죠. 반대로 단백질, 채소,
통곡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혈당 리듬을 안정시켜요. 더 중요한 건 아침 한 끼가 점심, 저녁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첫 단추를 가지런히 끼워야 옷이 예쁘게 맞듯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아침을 바꾸면 혈당도 바뀐다. 작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아침 식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침엔 음식이 잘 안 넘어가서 국에 밥 말아 드시나요?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흰죽에 반찬 몇 가지 같이 드시나요? 아니면 간단한 시리얼이나 잼 바른 토스트를 즐겨 드시나요?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 바꾸셔야 해요. 아침 식단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들로 채우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에 혈당이 정말 뚝 떨어져요. 제 진료실 환자분 중 한 분은 아침 식단을 바꾸고 6개월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드시던 당뇨약을 끊고도 계속 유지 중이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혈당 뚝 떨어뜨리는 보물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시나몬이라고도 불리는 계피예요. 여러분, 계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달콤한 향, 따뜻한 겨울 음료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계피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피 속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 세포문이 잘 열리도록 열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오래 쌓이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줘요. 실제로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계피가루를 40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나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내려갔죠. 그렇다고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계피는 하루 반 작은 술, 즉 2g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신장, 간, 폐에 무리를 줘서 많이 섭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피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산지가 중국이나 베트남인 카시아 계피와 원산지가 인도, 스리랑카인 실론 계피가 있어요. 실론 계피가 카시아 계피에 비해 쿠마린 함량이 250분의 1 정도로 낮아서 안전하지만 귀해서 값이 비싸요. 그래서 실론 계피를 드시면 더 안전하지만 카시아 계피도 섭취량만 하루 2g 이내로 조절하시면 혈당 관리 효과는 오히려 더 뛰어나니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를 반 작은술 넣어 차처럼 드시면 향도 좋고 몸도 따뜻해져요. 두유에도 계피가 잘 어울리니 두유 드실 때 뿌려 드시면 단백질도 챙기고 혈당 건강도 잡을 수 있어요. 오트밀 죽에 살짝 뿌리거나 플레인 요거트 위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드실 때도 뿌려 드셔보세요. 특히 사과와 계피는 잘 어울려서 정말 추천드려요. 팥죽이나 호박죽에 계피를 곁들이는 방법도 있어요. 단,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에 계피를 더하면 오히려 혈당 관리 효과가 줄어드니 주의하셔야 해요. 계피는 작은 양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특히 겨울철 시니어 분들에게 잘 맞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방 열쇠예요. 하루 반 작은 술,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2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사과식초예요. 사과식초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식초 제대로 알고 드셔야 혈당 안정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마트에 파는 모든 사과식초가 진짜 사과식초가 아니란 점이에요. 진짜 사과식초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원재료명에 주정과 사과농축액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양조식초에 사과 액기스를 소량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혈당 안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꼭 사과식초 100% 또는 사과 100%인 것을 고르세요.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사과식초는 투명하지 않고 뿌예요. 유기산, 발효 부산물이 떠다니거든요. 사과식초는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줘요. 쉽게 말하면 밥이나 빵 속의 당분이 몸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폴리페놀, 사과산, 유기산, 미생물 부산물 등이 장 건강 항산화, 대사 개선까지 도와줘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사과 식초의 효과가 확인됐어요. 하루 2큰술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졌고 당화혈색소도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섭취하실 땐 꼭 주의하셔야 해요.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돼요. 치아나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미지근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2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위가 약하신 분은 양을 줄이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더 다양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식사 전후로 간단히 물에 타서 음료처럼 드셔도 되고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곁들이셔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 레몬즙을 섞어 만든 드레싱을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혈당 관리와 입맛 살리기에 모두 도움이 돼요. 사과 식초, 그냥 곁들임이 아니라 혈당을 지켜주는 도우미로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오트밀이라고도 하는 귀리예요. 정확히 말하면 귀리는 보리, 쌀처럼 곡물의 한 종류이고 귀리를 먹기 좋게 가공한 걸 오트밀이라고 해요. 이 오트밀이 혈당 관리에 좋은 건강식이란 게 밝혀지면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오트밀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트밀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잘못 선택하시면 오히려 혈당을 확 오르게 만들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먼저 퀵오트 인스턴트 오트밀이 아니라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밀이라고 표시된 걸 고르셔야 해요. 롤드 오트는 통귀리를 쪄서 납작하게 누른 거예요. 스틸컷 오트밀은 귀리 통곡을 잘게 썰어 만든 거예요. 둘 다 가공을 비교적 덜 한 거죠. 반면에 퀵오트와 인스턴트 오트밀은 롤드 오트를 아주 잘게 조각낸 거예요. 가공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조리도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빨리 올려서 혈당 건강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소화력이 괜찮으신 분은 롤드 오트를,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스틸컷 오트밀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중 오트밀 중엔 설탕, 소금, 향료, 크림 파우더 등이 들어간 즉석용 가당 오트밀이 있어요. 달달하고 간편하게 먹기 좋지만 혈당 관리에는 해로우니 피해주세요. 귀리는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아침 식사 재료예요. 그 이유는 귀리에 들어있는 특별한 식이섬유 베타글루칸 덕분이에요. 이 성분이 장 속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 젤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을 해줘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귀리의 효과가 확인되었어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12주 동안 매일 귀리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개선되었고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되었어요. 또 귀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과 간식을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돼요. 섭취 방법도 간단해요. 가장 쉬운 건 오트밀 죽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트밀 5큰술을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넣고 부드럽게 끓이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 정도 돌리기만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오트밀 5큰술을 냄비에 넣어보시면 양이 왜 이렇게 적지 하실 거예요. 오트밀은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탄수화물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트밀 100g이 밥 한 공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엔 밥도 반 공기 정도만 드시길 권장드리기 때문에 오트밀은 한 번에 50g 내외로 드시는 게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부드럽게 만든 오트밀죽에 계피가루,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을 곁들이면 훨씬 맛있고 혈당에도 더 좋아요. 바쁜 분들은 전날 밤 오트밀에 우유나 두유를 섞어 냉장고에 두는 오버나이트 오트를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오버나이트 오트밀 위에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약간 올리고 계피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간단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가 돼요. 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흰쌀밥에 귀리를 섞어 잡곡밥을 지어 드셔도 좋아요.
쌀밥의 귀리를 20에서 30%만 섞어도 식이섬유가 크게 늘어나 혈당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귀리는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예요. 매일 아침 한 그릇의 오트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혈당을 떨어뜨리는 보물 음식 3가지, 계피, 사과식초, 귀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께 이 재료들을 중심으로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뒤이어서 아침 식단 예시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예시 식단보다 황금, 아침 식단의 원칙을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제가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스스로 고기를 잡아서 오랫동안 드실 수 있을 테니까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혈당 떨어뜨리는 황금 아침 식단의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탄수화물은 약간 부족하게 드세요. 흔히 아침은 빵이나 떡처럼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요. 하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실제로 고단백 아침 식사를 했을 때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 식후 혈당까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어요. 즉 아침 한 끼의 단백질 구성이 하루 전체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달걀, 두부, 콩,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꼭 충분하게 챙기세요.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단백질 식품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로 꼭 들어가서 시청해 보세요. 여기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챙기려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드릴게요. 동그란 접시에 아침 식사를 담는다고 할 때 접시의 절반은 시금치, 오이, 브로콜리, 버섯, 양배추 같은 채소로 채우세요. 그리고 남은 절반의 접시 중 반 이상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등으로요. 그리고 남은 부분을 현미밥, 오트밀, 통밀빵,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세요. 이렇게 하시면 고단백 아침 식사를 쉽게 구성할 수 있어요. 둘째,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져요. 먼저 채소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은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요. 채소 속 섬유소가 장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아침상에서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을 조금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셋째, 밥과 죽은 전날 미리 만들어서 냉장 보관해 뒀다가 데워 드세요. 뜨겁게 먹을 때보다 식혔다가 먹을 때 혈당에 더 유리해요. 그 이유는 바로 저항성 전분 때문이에요. 뜨거운 밥은 전분이 잘 풀려 있어 흡수가 빠른데 밥을 식히면 전분 구조가 변해 소화가 늦어져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거죠. 전날 지은 현미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먹으면 갓 지은 밥보다 혈당이 덜 오른다는 팁 꼭 기억해 두세요.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해요. 불규칙하게 건너뛰고 몰아서 먹으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인슐린의 세포가 반응을 잘 안 할 수 있어요. 하루 3끼를 비슷한 시간대에 유지하는 것이 혈당 안정에 좋아요. 연구에서도 아침을 거른 사람은 하루 평균 혈당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은 8시에서 9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면 돼요. 특히 아침 식사는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9시 전후에 하는 게 혈당 안정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침을 건너뛰지 않고 일정한 시간대에 드시는 게 혈당 건강의 기본이에요. 마지막 5째, 아침 식사 때 새콤한 걸 곁들이세요. 혈당을 올리는 음식에 산을 곁들이면 혈당 반응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 밥과 함께 식초에 절인 무나 오이 피클을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뿌려보세요. 실제 연구에서도 식초를 곁들였을 때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침에 잡곡밥을 드실 때 무절임을 곁들이거나 오트밀을 먹을 때 베리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새콤달콤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탕을 많이 넣어서 단맛이 강한 피클보다는 식초로만 절인 음식들로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황금 아침 식단을 구성하는 원칙을 아셨으니 스스로도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항상 먹어오던 익숙한 식단을 단숨에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엔 이 식단을 따라서 드셔보시다가 익숙해지시면 하나씩 변형하면서 내 몸에 더 잘 맞는 식단을 찾아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황금 아침 식단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특별한 재료가 아니어도 구성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아침 식단은 고단백 오트밀죽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트밀죽을 하셔도 좋고 한식 스타일의 오트밀죽을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양파, 당근, 버섯 등 집에 있는 야채들을 잘게 썰어서 올리브유에 볶아주세요. 참치 반 캔을 넣어 같이 볶다가 물이나 멸치 육수 2컵을 넣어서 끓여주세요. 오트밀 5큰술을 넣어서 한 소끔 끓어오르면 액젓이나 간장 1큰술, 소금 약간으로 간 맞춰주세요. 계란 1개 풀어서 넣은 후 계란이 익으면 쪽파 썰어서 살짝 뿌려 드시면 돼요. 고단백 오트밀죽으로 한 그릇으로 혈당 잡는 아침 챙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침 식단은 콩 샐러드예요. 콩류는 저항성 전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줘요. 병아리콩, 강낭콩, 서리태 등 주방에 있는 콩을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고 아침마다 한 주먹씩 드셔보세요. 삶은 콩 한 주먹에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오이, 잎채소 등의 다양한 채소를 곁들이고 삶은 달걀 2개 또는 찐 닭가슴살 반개를 더해주세요. 여기에 올리브오일 1큰술, 사과식초 1큰술, 소금 약간, 발사믹 식초 1큰술 섞어서 소스로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탄수화물인 통귀리를 곁들이시길 추천드려요. 통귀리는 미리 삶아서 보관해 두시면 드시기 편해요. 통귀리를 물에 한두 시간 불렸다가 20분에서 30분 정도 삶아요. 귀리가 익으면 체에 받쳐서 찬물에 씻어줘요. 물기가 빠지면 한 주먹씩 나눠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해요. 일주일 내에 먹을 분량은 냉장 보관하셔도 돼요. 샐러드에 한 주먹씩 곁들이세요.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과 섬유질, 건강한 탄수화물까지 챙기는 아침 식사로 하루 혈당을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 아침 식단은 전통적 한식 한상이에요. 사실 우리 한식은 굉장히 건강한 식단이에요. 딱 2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먼저 밥이에요. 흰밥 대신 현미,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시되 100g 정도로 적은 양을 드시는 게 좋아요. 100g은 주먹보다 약간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부분은 단백질이에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하지만 주먹 정도 되는 부피 이상의 단백질을 드셔야 충분한 단백질을 챙길 수 있어요. 고등어구이, 두부조림, 계란찜, 오징어 볶음, 닭가슴살 편육 등을 꼭 한 주먹 이상 같이 드세요. 그리고 나머지 반찬은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찜, 숙주나물, 애호박볶음, 가지볶음,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오이 무침 등 너무 짜서 자극적이지만 않으면 뭐든 좋아요. 가장 익숙한 식단에서 조금만 바꿔보세요. 혈당 정말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혈당 뚝 떨어뜨리는 아침 식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중을 줄여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체중 감량은 평생 한 번도 성공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쉽게 따라만 하시면 살이 빠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서는 이 방법으로 1년 동안 15kg을 감량하신 분도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요요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2년째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당뇨약도 끊으셨어요. 체중 감량을 하면서 아침 식단도 바꿨더니 그 효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공복 혈당이 180이었던 분이 1년 후에는 98로 떨어졌거든요. 여러분도 이 방법만 따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체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식사량을 줄여서 배고픔을 참는 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수록 더 갈망하게 돼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뇌는 코끼리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참는 방법으로는 절대 체중을 줄일 수 없어요. 그 대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게 답이에요. 바쁘게 사느라고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를 제대로 느낄 틈도 없이 습관적으로 먹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먹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조절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집중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마인드풀 이팅, 즉 깊이 집중해서 먹는 습관이에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효과도 확실해요. 첫 번째, 천천히 씹는 거예요. 음식을 입에 넣으면 15에서 20번 이상 꼭꼭 씹어 보세요. 그래야 뇌에 배가 부르다 라는 신호가 도착할 시간을 벌어줘요. 급하게 먹으면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돼요.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섭취 칼로리가 10에서 20% 적었어요. 두 번째, 80% 포만감에서 멈추기예요. 배가 완전히 부른 상태가 아니라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싶은 정도에서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는 이 습관을 하라하치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장수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전통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걸 하려면 첫 번째인 천천히 씹으면서 먹기를 먼저 하셔야 해요. 그래야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느끼고 스스로 멈출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식사에만 집중하기예요. TV를 켜놓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먹으면 무심코 더 많이 먹게 돼요. 오로지 음식의 맛, 향, 질감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식사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번째, 작은 그릇 사용하기예요. 큰 접시에 담으면 양이 부족해 보이고 더 먹게 돼요. 반대로 작은 접시를 쓰면 시각적으로 충분히 먹은 것처럼 느껴져서 과식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기예요. 물을 한 컵 마시면 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단, 음료 대신 반드시 물이나 무가당차를 선택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마인드풀 이팅은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먹는 속도, 순간의 집중, 포만감 조절만 바꾸는 습관이에요. 천천히 씹고 80%에서 멈추고 TV나 휴대폰을 끄고 작은 접시에 먹고 식사 전 물 한 잔. 이 5가지만 지켜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고 혈당도 안정돼요. 하나씩 꼭 실천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먹는 양이 줄어들고 체중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혈당 안정을 돕는 아침 추천 음식 3가지 기억하시죠? 바로 계피, 사과식초, 귀리였어요. 이 3가지는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이고 누구나 쉽게 아침 식단에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혈당 안정을 위한 아침 식단 구성의 원칙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원칙과 보물 음식들을 활용해 만든 황금 아침 식단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단백 오트밀죽, 콩 샐러드, 그리고 한식 한상 차림이었죠. 구성은 조금씩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해요. 바로 단백질, 섬유소, 건강한 지방을 함께 챙겨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만드는 식단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아침 식단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또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혈당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스스로 챙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부터 실천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과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혈당 관리를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혈당 건강으로 지키는 건강한 삶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